자, 안녕하십니까. 짜투의 생생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어김없이 짜투의 생생 토크 시즌, 저번 주는 시즌 1이었고 이번 주는 시즌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하시는 그 패널들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할 건데요. 아무래도 또 우리 전통이 새롭게 참여하는 패널한테는 뭐 각종 뭐 성대모사라든지 차력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청문회 수준의 어떤 질문들을 막 던지다 보니까 그 새로 합류하신 저희 어덤님은 맨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맨 앞에 계신 예보마스님부터 간략하게 그냥 목소리만 들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예보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빙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리너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빙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라드입니다. 이상하게 만들 때는 별 느낌이 안 들었는데 그걸 내 입 밖으로 꺼내면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발음이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기 어덤님의 자기소개를 좀 길게 장황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성대모사 그 다음에 하시고 차력은 뭘로 하실지는 정해보도록 하죠. 야, 작년에 저기 나리님 합류했을 때 얼마나 그 모진 고초를 양이었네? 예. 나리 누구야? 나리는 여기가 네. 모진 고초를 겪었었는지 예. 자, 어덤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와. 네. 뭐라고 했나? 네. 못 말하겠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말을 해? 본인 특이한 거 없나요? 본인 저요? 닉네임 말하는 거는 못 하겠어 진짜. 닉네임부터 말하셔야죠. 저기 써 있잖아요. 야, 솔라지도 말해주세요. 너무 나가요. 아니 너무 말을 못해서 두 글자인데 어려워 너무. 정말 네.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내년에 내년에 서울대 가실. 내년에 제주를 할지 대학을 갈지 모르겠지만 고3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야 이게? 닉네임 말하세요. 닉네임 꼭 말하셔야 돼요. 닉네임 해야 돼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괴로워하고 있어요. 마이크 좀 치워주세요.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 20분 동안 지운 거는. 맞아. 진짜? 이거 어떻게 말해 근데 실명을 말하면 안 돼요? 저 실명. 절대 안 돼요. 스망이네요. 큰일 나요. 실명 말 동안 제가 매우 괴로우십니다. 덤입니다. 네. 고깃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깃집? 저 안 들렸는데요? 덤 스미스입니다. 안 들리세요? 왜 들리죠? 덤 스미스요? 덤 스미스요? 고깃집 사장님 이름인가요? 덤 스미스? 자, 너무 오글거려. 자 입을 벌리고. 좀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마지막에 할까요? 클로징 멘트로. 알겠어요. 네, 클로징 멘트로 이렇게 마무리는 마지막. 장대하게. 지금 초반이니까 오. 좀 천천히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대모사는 누굴로 하실 겁니까? 개인기. 이게 작년 4반 애들이라면은 다 할 수 있다는 성대모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이도 가능할 거예요. 네. 지금 얘기하면 안 돼. 덤 스미스! 벌칙 노래 한 곡이야. 갑자기 왜 만들어내는 거야? 원래 그거를. 있었어. 너 이름 너무 어려워. 예버마스?
어렵잖아. 어떻게 너무 어려워. 실명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시간을 적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야 되니까요. 조심할게요. 그래서 예보마스님도 아마 할 수 있겠지만 4반이었다면 다 할 수 있다는 그 저희 고등학교에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 성대모사를 간간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간중간 섞어서 하시겠다고 네, 죠 중간중간 간간히. 한번 맛보기. 아 그거 예보마스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제가 왜냐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 예보마스 권력이 세기 때문에 약간 좀 왜요? 권력을 잡으신 분이 한 집에 번 잘 먼저. 가요. 이런 거. 네 해줘요 얼른. 할 수 있어요, 마스? 아니요, 못해요. 아니 4반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4반 애들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담임 어디가요? 선생님이셨던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지금도 네. 지금도 담임 선생님. 네 그쵸.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요? 아니 담임 선생님이 어던님 되게 아, 그래요? 네, 어던님 되게 말투를요? 아니 어던님을 담임 선생님이 좋아해요. 아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고요? 아니요 담임 선생님이 어던님을 좋아해요. 네? 아 근데 저도 좋아요. 저도 실명 말하면 안 되지? 네 좋아요 선생님. 네. 네. 성대모사 한 번. 아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오고 약간 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뭔가 싫은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은 별로인 상황이 올 때는 되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오늘 안에 한 번이라도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3번 정도 할게요. 못 지킨다면 못 지키면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 됐어. 이 정도로 걸어놓고 시작을 하시는군요. 자 오늘 오늘 방송은 크게 3가지 파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과 대선 시국 그냥 방송을 여는 용도로 오늘 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이번 방송의 담당은 도리너드님이기 때문에 도리너드님이랑 저랑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하고 여러분들도 다 읽어오셨을 테니까 하면서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런 것도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 기본소득에 대한 현실적 그리고 나아가서 또 더 강조를 주는 것은 당위적 논쟁이 좀 있었으면 해요. 과연 이게 옳은가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또 얘기를 좀 하지만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게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기본소득과 대선시국 지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끝나면서 이제 확정되면서 인용되면서 5월달에 우리 임시 대선 대선이 잡혔어요. 대선 날짜가 5월 9일인가요? 5월 9일 대선 일정이 잡혔죠. 그래서 지금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 내려고 막 경선하잖아요. 지금 아까 잠깐 봤던 영상도 민주당에서 경선하기 위해서 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굉장히 다양한 당의 유력 대권 후보들이 기본소득이란 단어를 자기의 공약에 다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유의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 부합해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정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도리너드님이 평소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복지 정책 뭐가 있을까 보기에서 기본소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뽑아온 기사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대부분은 야권이긴 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심상정, 유승민. 유승민 의원은 여당이죠. 여당.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손학규, 박원순 같은 대권을 노리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설문조사. 자, 불과 얼마 안 돼요. 작년 7월 달에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대국민 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반대가 75%, 찬성이 20%예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는 한겨레 20이라고 공공예창이라는 그 리서치 기관이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국민의 절반인 49.3%가 공감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라는 것은 42.2%. 그러니까 지금 찬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서 대선 주자들이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괜찮네라고 귀를 솔깃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후보들의 정책은 좀 얘기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도 뭐랄까 아직까지는 이 그래프 같은 거 보시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보면 아직도 모른다라는 분들이 37%, 잘 알고 있다라는 분들이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찬성하시는 분들이 49.3, 비공감이 42.2로 찬성이 더 많고요. 이런 것도 있다. 경제적 생활 수준에 따른 기본소득 공약 지지 의향을 보시면 우리 상식하고 일치합니다. 그 재산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덜 느끼니까 약간은 찬성하는 쪽이 좀 적고요. 밑에 저소득층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욕구가 큰데, 또 유의미하게 주목할 만한 점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반반이에요, 거의. 54대 45니까. 그래서 저소득층도 뭐랄까 한 명의 유권자로서 무분별한 무조건적인 복지에는 좀 어떤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 시국하고 좀 연관져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기본소득이랑 두 번째로 넘어가서 기본소득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 일단은 제가 첫 번째 드렸던 그거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나와 있는 것, 동전 그림 나와 있는 것. 경제적 평등의 상징, 기본소득. 거기 99페이지 보시면 제가 디파인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의 같아서요.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라는 게 가장 폭넓게 합의된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라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볼 때 명백한 불로소득이에요.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점이 오늘 우리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금리 얘기는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실제로 그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이거죠. 브라질하고 나미비아,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원론적인 의미를 충실히 100%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소득의 개념을 상당 부분 실현시키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드린 그 논문은, 이거는 도리너드님이 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천천히 페이지 넘기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앞에 있는 간단한 논문에서 저널인가요? 저널에서 기본소득의 아주 기본적인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먼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편적 복지 제도로서의 기본소득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복지가 선별적 복지로 이루어졌다면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제도로의 변환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러한 기본소득은 자유적이면서 동시에 진보적인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고,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수당 제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예를 들어 선별적 복지에는 장애수당과 교통수당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현금급여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부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러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선별적 약자를 복지란 말이죠. 네, 그게 선별적 복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부분에서 이제 논문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읽다가 궁금증이 들었던 점이 있는데요. 그냥 여기 있는 기존 제도를 비판하는 부분을 보면 기존의 복지 제도는 우리가 복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난이나 우리의 약점을 그렇죠. 증명을 증명해야 받아야만 그러한 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는 사회적 수치심과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일하세요? 네, 동일했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저는 집이 조금 그렇죠. 조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선생님이 그런 걸 배려해 주신다고 해도 행정실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조금 그게 그쵸. 잘못되고 내가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 건 맞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을 해야 할까? 일단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이나 반대를 딱 확고히 가지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냥 국가가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이미 국가가 우리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고 국가 수준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주면 이러한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실제 업무 해봤습니다. 처리를 좀 더 네. 효율화시키고 네, 일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행정실에 계신 분들이 뭔가 학생들의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굳이 네.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행정실에 가거나 손을 들지 않아도 네. 그걸 알아서 잘 네, 줄 수 모든 있도록 복지가 될 시스템이 수 되면은 굳이 네.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의견 같아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타당한 의견 같아요. 계속 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의 기본 원리라는 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1페이지죠? 네, 81페이지입니다. 기본소득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고 이러한 원리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 여기서는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는 한 연구자가 나옵니다. 파레이스라는 연구자가 나왔는데요. 파레이스는 기본소득을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부과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본소득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정 연령이나 이런 것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본소득이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용도를 제약하는 가부장적 성격의 현물이나 바우처보다는 소비와 투자의 내용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현금 급여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물론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국가 재정은? 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원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대체하거나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가장 현실적으로 증세일 증세. 수밖에 없는데 혹은 국채 발행. 네, 국채 발행일 수밖에 없는데 국채 발행은 워낙 예민한 문제고 잘못했다가는 조선시대에 와,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추억. 그런 행선 대원군의 적책 같은 그때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고 낼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어쩌면 역설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역설? 패러독스 만약에 기본 소득으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스위스에서는 월 300만 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주장하시는 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글로 가는 연령의 모든 사람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치면 그 돈은 결국 증세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증세는 어디에서 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많은 세금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부자들에게 조금 더 높은 누진세율을 부과를 해서 결국 부자들에게 조금 더 돈을 가지고 온다는 의미겠죠. 근데 만약에 부자들의 관점, 조금 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은 기본소득이라는 걸로 2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한 달에 세금을 500만 원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이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기본 제도에 맞게 사회적 불평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모든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때 그 사람들에게는 더 역차별이지 않을까요? 그런 네. 생각을 일단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해봤습니다. 일단 또 얘기를 해보자.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자산 형성보다는 구매력의 유지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네. 네. 그리고 기본소득은 먼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인데요. 사전에 있었던 비영리 기관을 통한 급여와는 달리 급여에 대한 권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재원이 재분배적 성격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예산, 목적세, 특별세 등 다양한 재원으로 그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시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약간 이학자의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연결을 못 시켜봤는데. 네. 그리고 일단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셋째로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뒤에 부분에 나오면 이야기가 더 나오지만 여기서 처음에 의문점이 들었던 건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출생의 그 순간부터 모든 구성원을 얘기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여기서는 가졌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네. 문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법률적 의미에서의 시민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라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기본소득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완전 깐나내기는 어떻게 되죠? 깐나내기는 뭐 근데 아직 그쵸. 그럼 깐난내기에게까지도 그 권리를 제공해버리면 기본소득 논리에서 모순이 돼버리는 거죠. 구매력을 부여하는 게 그 목적인데 깐난내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돈 쓰잖아요. 그쵸. 돈을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돈은 그 얘기는 아까 네. 저기 이재명 홍남시장 그 인터뷰 나왔지만 네. 맞아요. 뭐 여성 이렇게 하다가 아동 나와서 네. 아동한테 준다는 건데 아동 계좌 준다는 게 아니고 아동의 부모에게 주는 거지. 그러면은 애 키우는 거 돈 많이 주잖아요. 그쵸. 애를 아동수당이야, 아동수당 결국. 아동수당의 형태로 더 들어가는 거지 그쪽에는. 학원도 가야 되지, 뭐 기저귀, 분유, 뭐.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거죠. 사실 어른보다 제가 하루에 쓰는 돈이 한 10,000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000원이요? 10,000원 정도. 새끼 다 먹고 이렇게 세수하고 잠깐만. 더 쓰는 것 같아. 그 따지면 우리 전세 관리비도 포함시켜야 돼. 그러면은 하루에 나라는 존재가 소모하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의 공기도 포함시키면은 아니 농담이고 한 3만 원씩 3만 원 더 쓰겠다. 5만 원 쓰나? 그렇게 많이 써? 근데 애기가 나보다 더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 기저가 비싸고 여기는 그 엄마 아빠가 얻고 다니는 그 노동력도 생각해봐요. 노동력이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매력은 저보다 세죠. 써야 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의문이 들었던 게 깐난아기도 포함이냐 물었잖아요. 네. 포함인 것 같아요. 포함인 것 같아요. 근데 뒷부분에서는 근로 가능 연령대라고 나오지 않나요? 그건 이제 말을 좀 이제 그때 이제 차원을 넘어가는 거죠. 원칙은 이런데 실현 가능. 네. 자 그럼 넷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니 좋습니다. 정적이 길길래. 넷째, 기본소득은 정액급여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현존하는 대부분의 공공부조 제도는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첫 저널에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개인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족의 해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금 무슨 더 말이에요? 부연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네. 기존의 복지제도는 가구 단위로 복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캔디님과 예버마스님과 한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셋이 살면서 너무 살기가 힘들다, 복지를 받아야겠어. 그러면 우리는 한 가구이기 때문에 결국 한 가구에 대한 복지 수당이 내려올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힘들다, 돈을 3배로 받아야겠어. 그래서 예버마스님은 따로 이제 캔디님도 따로 호적을 파는 도민러들도 따로 해서 호적을 아예 파버리면 결국 새 가구가 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먹이를 조금 써서 결국 가족들의 해체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해체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따로 살아도 300만 원을 받을 거고 같이 살아도 300만 원을 받을 거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 많죠. 자식이 아버지를 완전 내팽개쳐가지고 내팽개쳤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사시는데 국가에서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니까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국가의 보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제도 자체가 그 가족으로 하여금 해체를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넘어가시죠. 네, 15번째는 가장 중요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특성이 아무래도 불로소득으로 그렇지.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이게 꽃입니다. 이게. 네, 이게 꽃이죠. 이게 꽃입니다. 아 역시. 일단 기본소득 자체는 권리로서 지급돼서 소득 조건이나 근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데 일단 저의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입장만 간략하게 정당한 간략- 의견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네. 저는 일단 불로소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장점을 부각시켜서 보완한 다음에 시행을 한다면 그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불로소득 자체는 그닥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네. 이게 네, 오늘 사실- 꽃이에요. 이게 오늘 네, 화제예요.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둘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 마지막 해주시겠어요? 네. 넘어가 83페이지. 마지막요. 대안도 있다 이거죠? 대안들. 네, 대안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보완을 한다면 이 부분은 괜찮겠네요 라고 말씀드린 게 이 두 부분입니다. 참여소득과 기한 제한적 기본소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전 페이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으로도 네, 다음 장 넘어가 보시죠. 볼까요? 일단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본적인 의미, 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아까 나왔던 학자인 파레이스는 진정한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 수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의 관점이겠죠. 그리고 또 사회주의의 관점으로서의 기본소득의 의미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요 기제입니다. 이렇게 관점마다 기본소득을 보는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하나의 사회 정책으로 보고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선생님과 함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사례를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빈곤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절대 빈곤가구 약 58.4%로 인구 수로는 전체 추정 인구의 약 10%인 41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실질적인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사회적 약자가 복지를 이렇게나 많이 받지 못한다고 있는 절반 정도는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단 확실히 알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수급 자격에 대한 조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각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제도의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최근 활성화 또는 워크페어 정책으로 그 지향을 변화시켜 왔는데요. 이러한 것은 모두 영미권 국가나 유럽 국가 모두에서 대부분 취약계층들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물론 이런 의도로 그러한 정책을 핀 것은 아니지만 결국 취약계층들의 위험을 증가시킨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 정책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혹은 재진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유급 노동으로의 진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저임금 일자리로의 진입을 부추겨 왔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복지를 시행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어떤 그 취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실업자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되게 급하게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랬다가 또 안 맞으면 나오고 그러다가 뭐랄까 그 제대로 경력은 계속 끊어져요. 사람이 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해야지 경력이 쌓이고 숙련도 되는 건데 그런 경력이 끊어지고 또 다시 나와서 또 실업급여 받고 악순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순환이어도 자본주의 세계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닐까요? 근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차분하게.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한다고 이 노동자들의 노동 의지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기본소득은 네. 하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이건 너무 약간 뭐랄까 반칙이긴 하지만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 점도 역시 비판 가능해요. 관례가 많겠죠. 관례. 로또 되면은 뭐 늙고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저만 봐도 그래. 저만 봐도 놀아보니까 얼마든지 리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럼 바로 넘어가시죠. 그 네. 다양한 사육 욕구 해결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순기능 순기능. 다양한 사회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제도로는 공공부조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회수당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욕구 이런 합의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가 점차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한 여행 바우처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욕구들이 이제 점점 범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소득은 이처럼 다양해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설명을 조금 더 붙여볼까요? 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제가 이해한 거랑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최근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예. 이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 욕구의 범주를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는 것도 지금은 사회적 욕구로 인정되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회적 욕구는 커지고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는 넓어지고 거. 있으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은 공공복지 사업이 뭐 기본적인 생활 보장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알게 모르게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욕구도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 충족시켜주려고 한다면 그 목록이 나와야 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 뭐 영화 보는 거, 책 읽는 거 같은 거는 당연히 인간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목록이 굉장히 세분화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무한정 확대시킬 수 없다 이거죠. 하지만 기본소득으로 돈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고 싶은 거.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건 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그 세 번째 거. 여기요? 세 번째 순기능. 상품은 아, 진정한 탈상품화 실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 자기의 장점을 어필한 것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대학으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인간인지를 그 인정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을 실현해버리면 인간이 훨씬 더 그렇게 기업 혹은 그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어떤 갑을 관계가 훨씬 더 그 옅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탈상품화 말이 되지 않겠어요? 좀 뭐랄까 내가 만약에 여기 취업을 못해도 네. 비록 취업을 못했으니까 속이 쓰리고
약간 뭐 잉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당장 내일 굶어 죽을 걸 걱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 내 자식도 그 기본 소득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 내 걱정을 하면 되고. 근데 지금 많은 청년 실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문제는 물론이고 잠자리 누울 때 엄마 아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돼요. 아,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엄마 아빠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내가 힘들다라는 거 엄마 아빠한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주어지게 되면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좀 많이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여전히 이 부분도 비판이 가능해요. 꼭 기본소득만으로 그걸 이룰 수 있느냐? 다른 제도로는 안 되느냐? 그리고 혹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 그런 어떤 핸디캡? 그런 어떤 손해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손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28분인데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 얘기 특성상 이러다 훅 가요, 진짜. 맞아. 이러다 훅 가기 때문에 일단 한 분 한 분 그 기본소득에서 한마디씩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마스님이 저번에 제가 어려운 질문했다고 뭐라고 했다고 해서 나중에 묻겠습니다. 거꾸로 갈게요. 아, 그래요? 다 생각 있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없어요? 입장 없어요? 질문이 뭔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입장부터 한번 밝혀보죠. 네, 입장부터. 여기서 길게 하지 않고 일단 입장부터 밝혀보고. 지금 감이 안 와. 저는 찬성 입장. 찬성 입장이요? 네. 네, 일단 오케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리스님. 좀만 더 고민해. 예, 장리스님 조금 더 고민하신답니다. 생각이 많으신 장리스님. 그 다음, 알리건님. 저도 찬성이죠. 찬성인가요? 네. 네, 그 다음, 빙빙님. 저도 찬성. 캔디님. 전 반대인데. 반대. 예버마스님. 이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예버마스님. 잠깐만. 어덕님. 어덤님. 근데 제가 이전에 먼저 개인기를 하고 갈게요. 왜냐면 세 번 다 못하면은 왠지 위험이 있어서 세 개 멘트를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이걸 들으면서. 마이크 안 갈 걸려서요. 네, 싫어요랑 하나는 생각이 안 나요랑 하나는 까먹었어요가 있는데 지금? 세 개를 아주 자주 쓰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를 쓸게요. 여기서 근데 따로 회의가 관심이 없어도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이 판이. 별로 하고 싶지 시원합니다. 않은데 어. 근데 좀 진짜 본인이 진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약간 싫어요 먼저 갈게요. 일단 싫어요. 귀 막지 마. 진짜 너무 같아요. 약간 근데 너무 긴장이 돼서 지금 말투가 좀 안 닮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잘해줄 수 있어요. 싫어요 이거랑. 약간 말투가 이게 약간 좀 싫어요가 약간 좀 뒤가 길게 늘어지면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이거 까먹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정말 자주 쓰이는 말이라서 한번 해봤고요. 세 번 다 해가지고 다행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약간 이게 좀 중립적인 입장인 게, 이 보완적인 뭔가 정책이 조금 더 있다면은 괜찮은 정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반대. 일단 자, 큰 걸 대시죠 이제. 여기서부터요? 네. 저는 방금 말했는데요. 온 김에 듣고 가요. 잠깐만. 예호마스님 지금 네? 정했어요? 저 반대. 반대. 장딩스님. 반대. 오. 그러면 지금 나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와. 자, 찬성 손 들어봐요. 나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넷이고 반대가 다섯이야? 반대 손 들어봐요.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네. 와우. 이 정도일 줄 몰랐어. 그래도 뭔가 되게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논의할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덤님, 자 반대. 말고 일단 저는 방금까지 말했으니까 저만 너무 말 지루하니까 이쪽부터 가는 걸 아니면 이쪽부터 그래요? 가는데 네. 아하. 여보 하시 또 뭐라고 하실게요? 토론의 장이 되겠군. 캔디님? 나중에 할까요? 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 한번 듣고 싶어요. 도리너드 저는 확실한 반대보다는 혹시 반대보다는 조금 보완 절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기본소득은 정말 반대예요. 왜냐면 근데 이게 정말 애매한 부분이 사실 저희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회에서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차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소득을 준다 하더라도 예. 근데 저도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여기에서도 기본 소득으로 그걸 제공한다고 해도 자기가 노력을 함에 따라서 기본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일단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그 부의 불평등이 조금 해소가 되겠죠? 일단 많죠. 예. 해소가 되겠죠? 예. 그 불평등이 상당 떨어져 근데 있죠. 예. 이것을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증세에 따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강자들? 기득권층들? 기득권층이 부를 점유한 층들의 네. 반대와 그것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도 좀 그렇고 현실을 실현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까먹었어.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어요. 네. 기본 소득을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일단 기본 소득을 국가 차원에 생각해보지 말고 축소시켜서 우리 학교라고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를 하면 매일매일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면 아니고 그냥 학교에 오면 나 학교에 학교 오면 올래. 나는 제천여고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혹시 참여소득 얘기하는 거 지금? 아니요. 아니고요? 기본소득 얘기하니까 기본소득. 한 사회에서 나는 제천여고를 구성하면서 제천여고가 돌아갈 수 있게 난 지금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치.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학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개념으로 학교에 오면 우리에게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급식 먹을 수 있겠어. 그리고 급식 먹고 오늘도 군것질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사회 문화 현상. 그런 거. 오늘은 이제 밥 먹고, 어제 돈 모아서, 좋아. 오늘은 부모님께 이런 걸 해줄 수 있겠어. 영화를 보러 갈 수 있겠어. 모아서 여행을 갈 수 있겠어. 나는 이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아파트를 살 거야, 졸업할 때. 이렇게 하면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는 항상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0,000원을 줬어요. 좋아. 담배 2갑.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주 5병. 왜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사회로 확장시켜 보면 그런 돈을 가지고 사회적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가 딱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도박이나 음주에 따른 범죄 그렇죠. 이런 게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쪽으로 쓰지 않고 그걸 엉뚱한 쪽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약간 사회학적인 쪽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끌고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지금 좀 예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근데 예. 안 끝나겠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A라는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 아니면 나는 생계를 유지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A라는 일을 하는 건데 네. 만약에 기본소득이 존재해서 뭐야 내가 저 일을 하느니 그냥 200만 원으로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A라는 일을 누가 할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A라는 일을 하는데 더 큰 보수를 주겠지.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조금 깊어졌던 게 아무리 기본소득이 들어오고 사회적 이게 재분배된다고 해도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회적 체면과 그런 걸 중시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막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데 막 1,000만 원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기존의 보조보다 조금 높게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처음에 기피하다가 일단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 기피하다가 그래서 돈을 높여버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일을 기피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만 저건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라고 이런 사회 분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대신 이렇게 보수가 올라가면은 네.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상승하잖아요. 인식이 바뀌어야지. 그 직업에 대한 인식이. 예를 들면은 뭐가 네. 있을까? 트럭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3D 업종 같은 것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또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저렵기도 하면서 플러스 저임금이면은 아무도 안 하겠죠. 정말. 근데 어렵거나 더럽거나 그렇기 때문에 높은 보수를 받다 보니까 그 중에는 굳이 그걸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일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니까요. 그러면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목적 합리성에 따라서 그렇게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제 사회에서? 생명과 직결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근데 아무리 많이 준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내가 이미 난 생계를 책임질 수 있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다른 일에서 조금 벌더라도 나는 이미 이렇게 나름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내 목숨을 걸고 내 건강을 걸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 입장에서는 그냥 과연 올바른 직업관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 말을 돌려보면은 이 말을 뒤져보면은 네. 지금 이 사회에서는 누군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음을 자기 생명을 걸고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걸 직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그게 대한민국의 잘못된 직업관이고 바꿔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기본소득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요? 근데 물론 기업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규제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예를 한번 지금도 들어볼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요? 고 송전탑에서 막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송전탑이나 원자력 발전소 아니면 네 그런 거요. 거기 반대초 네 반도체. 반도체 네. 알아들었어. 반도체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사실 정확하게 무슨 물질이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부의 심사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물론 세부적 차원이긴 하지만 애초에 잘못된 사회지만 그걸 기본소득 논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로봇이 대체하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좋은 직업 그 대부분의 직업이 전일제예요. 저처럼 전일제. 하루 종일 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게 전일제죠. 앞으로 이런 직업이 많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완전 고용이 될 수가 없어. 그 길이 막혀 있어. 누군가는 놀아야 돼. 아니면 일자리를 나누거나. 나 오전 교사, 누구는 오후 교사.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난 오전만 일하면은 그러면 내 월급은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주거나 하겠죠. 근데 나한테 월급을 반토막 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앞으로의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해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거. 그게 나오는 거죠. 네. 오늘 두 분이 다 하시네요. 너무 좋아.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아까 찬성했던 분 중에 알리건 얘기 듣고 싶어. 알리건 얘기요? 머릿속에 많은 알리건 적어놨어요 지금. 알리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바로 기대. 이게 또 불이 붙겠군. 알리건 한번 들어볼게요. 알리건. 일단 원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도리너드님이 처음에 근거로 말씀하신 게 자본주의 사회 구조상
부의 불균형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렇죠. 능력에 따라서 이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게 사회주의가 다 같이 잘 살자 해서 다 같이 못 살게 된 것처럼 상대주의는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고 했을 때 이 분배를 받지 못하는 즉 탈락자라고 부를까요? 이 사람들의 평균 능력치가 너무 상승했다는 점이에요. 내가 능력을 이만큼 쌓아놨는데도 탈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생기니까.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의 문제점이고 부의 불균형이 불가피하다고만 말해서 피할 수 있는 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능력치가 한 20 정도 돼서 내가 한 25를 준비했는데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이 30을 찍으면 전 탈락하는 거죠. 그런 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탈락한 게 저의 능력 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복지에서는 아무래도 약자 쪽을 좀 더 고려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탈락자들에게 굉장히 어감이 이상해 밀려난 좀 그런 분들에게 굉장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소득의 사용이 과연 사회 진보를 유발하는가라고 유도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로 제기해 주신 의문점이었는데요. 기본소득을 꽁돈 취급하고 그 돈으로 뭐 도박에 날리고 음주하고 범죄 저지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순 없죠. 와 일리 있네. 완투 있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선 후보 소감. 완투 있네. 완투 있네. 대선 후보에 뭔가 결단 들은 것 같았어. 그리고 기피 업종은 누가 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짜투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제 저의 근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어떤 우리 배웠잖아요. 사회문화에서 거시적 관점이 있고 네, 그리고 거시적 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론을 우리가 두 개를 배웠어요. 그중에 갈등론이 있잖아요. 갈등론에서 보면 사회는 계급이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갈등을 상당히 많이 목격하면서 살죠. 저는 그런 갈등을 볼 때 대체로 강자의 입장보다는 약자의 입장에 서보는 편인데요. 왜냐면 약자의 입장에 한번 서보면 내가 어디 쪽을 가더라도 일단 좀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해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고3은 절벽 끝에 몰아넣어야 된다고 막 돌아갈 배를 불사르고 막 절박해야지 사람이 한다고 이런 말을 듣는데 전 그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서의 실패는 끝이다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 여기서 못해도 다음에 할 수 있다 또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한쪽으로 몰아넣는 방식은 정말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안전망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청년들은 사실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20대는 어떤 진보적이고 굉장히 도전하고 이런 것이 가치로 여겨졌는데 요즘 20대 그렇지 않죠. 토익 공부하고 30대 대비하고 사실 안정을 중시해요. 도전보다는. 왜냐면 여기서 망하면 난 30대가 될 때고 그때도 아무것도 내가 아닌 게 되면 불안하지 않나요? 남들은 다들 그때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꺼리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일단 기득권층은 도전을 꺼리죠. 왜냐면 가진 게 있으니까. 그리고 20대는 가진 게 없는데도 도전을 꺼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올라가요. 근데 발전은 도전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는 점점 후퇴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지지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약자가 자신의 약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 또 이렇게 보편적으로 줄 경우 굉장히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아까 이건 그냥 듣다가 생각난 건데요. 82페이지, 논문 82페이지 보시면 대부분의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의 수급 자격을 법률적 의미에서의 시민으로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언제냐 1학년 때 강연에 들었었는데 그때가 덴마크에 대한 강연이었거든요. 덴마크는 굉장히 복지국가로 이름난 곳이잖아요. 거기서 저는 충격을 받은 게 덴마크 일단 그 국민들은 40% 수익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낸대요. 근데 아무도 부담 가지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다들 착착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윗세대가 내놓은 그 세금으로 살았고 나도 당연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충격받은 제도가 뭐였냐면 우리도 의료보험 있죠. 의료보험 우리 병원 가면 돈을 좀 이렇게 팍 깎아주는데 거기는 아예 돈을 안 내요. 병원 가서 그냥 진료받고 약 타고 집으로 와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좀 그럴싸하죠. 왜냐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덴마크 국민들이 해외로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여행을 가서 다쳤어요. 그럼 그 나라 병원에 가겠죠. 그러면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네, 안 내요. 그냥 그 영사관으로 영수증을 청구하면 거기서 다시 국가가 내줘? 네, 국가가 내준다고 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자 한국인이죠. 제가 만약에 덴마크로 여행을 갔다고 칠게요. 덴마크에서 다쳤어요. 그 병원을 가겠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낼까요? 덴마크네요? 네. 왜?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참 신기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여행을 가서 다치더라도 저의 치료비를 덴마크에서 대준다는 거예요. 아 소비자라 그런가? 정말인가요? 네, 제가 들었습니다. 나도 저 정말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의 이상향? 이 표본 같은 것이 덴마크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봄? 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 2차시 그 두 번째 걸로 다음 시간에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반대하시는 분 일단 한 번만 더 어dom님 반대였죠? 네. 다음 시간에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아직 이거 어떡하지? 와서 얘기해야 수업이 없었는데 착각하고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해. 근데 왜? 지금 시작 말했어요. 저 어dom님이요? 네. 방금 지금 빨리. 제가 말했어요? 아니요, 어dom님. 어dom님이 자기 이름 말했어요? 아니요, 부장님. 아니 그분이 그 말씀하시기를 그 영어 맞춤형 영어의 선생님 성함을 말씀하시면서 아마 맞게 될 것 같다 영어 수업을 했는데 예. 분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전달 못 받고 두 개 다 듣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알겠네. 아유 그럴 것 같아요. 에이 뭐 네. 50초인데 어떻게? 아유 처음이라서 그런지 실수를 좀 원래 많이 하는 처음이에요? 것 같네요. 네. 우리도 그랬어요. 네, 원래 처음에는 처음에 삐 소리가 아주 남노하던데. 소리가 막 남자. 두 번 들었어 심지어 나 근데 그거. 저희 작년에 했던 그 파일럿 영상 그 음원을 들은 분이죠. 전교의 유일한 전교 유일. 파일럿 음원을 들었죠. 와. 네. 그럼 뭐 많이 말하실 거니까 이번 시간. 아니 좀 많이 말할 생각은 없긴 한데. 네. 아 근데 까먹을 것 같은데 오늘 생각한 거. 적어놔. 솔라자님 찬성이었죠. 적어놓긴 했어. 찬성이고 장등스님. 반대. 이거 다음 시간에도 이거 계속 물어볼 것 같은데 지금 여성 인권학의 권위자시니까. 네. 여성 인권학의 권위자시니까. 짱딩. 이러한 기본소득의 도입이 그 여성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일자리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한번 지금 생각이 나시면 지금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한번 그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사실 일단 좀 있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소득이 주어져서 가계 소득이 안정화되면은 굳이 여성이 일자리에 있을 그 뭐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닙니다. 있을 이유가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왜요? 줄어들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성은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판단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가정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누가 그랬어요?
여성 자아실현 해야겠네. 장빙스 출동해. 누구야? 여기서 살짝 언급만 하고 있어요. 이런 비판이 있다. 기본소득이 여성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근데 이 저자는 아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이 여성 인권 신장에서 네, 기여를 할 것이다. 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또 파보시면은 이제 할게요. 지금 어쩌다 내 인생이 여성 인권으로 바뀌었어. 인권 운동가 하는 거 아니야? 인권 운동. 물 잘. 고등학교 같은데 가가지고 여러분 여성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어. 근데 진짜 통각 같은 거 보면서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약간 웹툰이긴 한데 거기 보면서 노동자 인권가 이런 걸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 와. 꿈이 정해졌네. 3분 남았으니까요. 저 정리를 하고요. 복지에 근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예, 말씀하시죠. 이게 논점에 벗어난 거라고 하긴 했는데 예. 그냥 저도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오해를 했던 부분이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예. 덴마크나 스위스 이런 북유럽 복지 국가들을 살펴보면 저도 여기서 잘못된 결론을 뽑아냈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 제도를 저기 나라가 효율적으로 수행했고 성공해낸 대표적인 사례니까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쟤를 롤모델로 하면 우리나라도 성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고 그런 논문들도 실제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덴마크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 보면 덴마크와 그쪽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 제도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유럽? 네. 동유럽 쪽에서 사회주의가 만연했을 네, 때 그 사회주의의 폐단과 장점을 모두 보고 거기서 장점만 뽑아내서 협동조합. 그것을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덴마크에 가서 실제로 살아본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기를 덴마크 사람들은 1년에 옷을 한 벌에서 두 벌밖에 사지 않는데요. 그리고 일을 3시, 2시면 끝난 다음에 온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막 술 마시고 막 나이트 가고 막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게 아니고 영화를 보거나 이런 유흥을 즐기는 게 아니고 밥은 무조건 가족끼리 모여서 6시에 무조건 마당에서 앉아서 모여서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같이 네. 바뀔 수밖에 없다. 많은 것들이 같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있다? 유흥 문화와 약간 문화 이런 거에 조금 과연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복지제도를 수용하는 거에 동의할 수 캔디님이 강하게 있을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쩐지 기본소득을 반대하시지만 그래서 덴마크를 롤모델로 잡아서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는 없다. 그 모델을 한계가- 주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네. 것은 무리가 있다. 네. 라는 의견으로 봐주겠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아직 알맹이에는 접근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너무 기대돼. 네, 다음 시간에 과연 일하지 않는 소득, 불로소득 과연 그렇게 나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허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한번 그걸 따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트의 캔슬